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은 어쩌면 코로나처럼 우리 노후에 예고 없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미리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불행은 알고 있다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려봐야 덤비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미리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파산자의 4분의 1이 노인이고 노인의 50%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합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분들이기에 노후 빈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의 원인을 주로 장소에서 찾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출된 위험은 위험이 아닙니다. 빤히 보이는 돌뿌리를 일부러 걷어차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운전할 때 미리 예상을 하고 운전하면 돌발 상황에서도 급정거가 되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돌뿌리가 빤히 보이는데도 돌뿌리가 아니라고 우겨요. 무시하고. 그리고 진짜 돌뿌리가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먼저 빤히 보이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돌뿌리.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식 리스크입니다. 자식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생각나시나요? 그놈이 태어났을 때 엄청 축복이었죠. 그 축복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제 표현이 좀 심했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쁜 돌뿌리는 돌뿌리가 아닌가요? 자식을 원수같이 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자식 사랑을 좀 달리 해석하자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처럼요. 자식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 크게 보면 교육비, 결혼비용, 증여 상속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또 사업에 따른 리스크가 추가되죠. 자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쉽죠 뭐. 그 기대치만 낮추면 돼요. 쉬운데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애들 보고 야, 네 뒤에는 이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책임질 테니 넌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서 좋다고 하면 애가 하기 싫어도 막 억지로 공부시키잖아요. 고액과에 교육비 엄청 들어갔습니다. 다들 그렇게 키웠죠. 이미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 와서 어쩌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은연중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부모인 나의 한계를 자식들이 느끼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곱게 놓고 이야기해서 돈 많이 들이면 성적은 좀 오르겠죠. 그러나 그게 자식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지금 왔잖아요. 자식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시키면 아마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월급쟁이 만드는 거겠죠. 세상 풍파에 약한 그냥 캥거루 만드는 거죠. 요즘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공부, 학벌 이런 거는 월급쟁이가 되기 위한 스펙에 불과합니다. 따져봅시다. 저희 집에 살던 분이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 집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만 해요. 그렇게 속을 엄청 쓰였거든요. 걔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해킹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모 대기업에서 임원급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절했답니다.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이게 극단적인 예는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예가 들어있을 겁니다. TV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자식에게 돈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부모 의존도는 높아져요. 오히려 부모를 우습게 알고 효도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조사 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공부 많이 시키면 효도 안 합니다. 우리 세대도 그랬는데요. 제 친구들도 공부 많이 한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가난 탓에 공부 안 하고 농사 지은 자식들은 지금 부모 모시고 효도하고 있습니다. 자식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 애들 대학 들어가고 나서 좀 알륜신용을 좀 했습니다. 은연중에 뭐 제 능력의 한계를 애들이 좀 느끼게 했죠. 그랬더니만 친구들 뭐 대부분 다 가는 대학원 안 가고 유학 간다 소리 입 밖에도 안 냅니다. 자식 문제라서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가잖아요. 강하게 키운 자식이 강하게 크고 살아남는다는 거. 이 이야기에 토달 사람 별로 없잖아요. 결혼 비용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슬쩍슬쩍 흘려갖고 미리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게 빠를수록 좋아요. 늦어도 결혼 상대자가 생기기 전에는 해야 합니다. 이게 결혼 상대가 딱 생기고 나면 이야기가 틀려져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하나 팁은 저희 애들은 뭐 살 집부터 시작해서 혼수, 예식장 비용까지 지네들이 상의해서 그렇게 다 했어요. 물론 양가의 동의는 받았죠. 그래서 우리 양가 부모들은 일정 부분 돈만 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저희들은 예식장에 그냥 결혼식 날 예식장에 가는 게 하는 일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혼수 전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양가 동의만 된다면 엄청 편하고 돈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어른 수업 하잖아요. 저끼리 물건값 깎고 뭐 상의하고 수업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어서 제가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증여, 상속의 문제인데 사전증여나 사전상속은 돈이 넘쳐나도 하지 마세요. 애들 경쟁력 떨어집니다. 물론 제 사견입니다. 간혹 돈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저처럼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종종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불효소송이라고. 뭐 미리 상속해놓고서는 돈 주고 나니까 다 주고 나니까 뭐 용돈도 안 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는 순간 아닙니까? 끝난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부자재 간의 의는 끝난 거죠. 자식 문제 관련해 갖고 또 하나의 돌발 리스크는 바로 결혼 후에 나중에 집 산다 그럴 때 하고 또 사업하는 자녀가 뭐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집 살 때 하는 이야기 뻔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아파트 시세가 어떻고 애들 교육이 어떻고 사소는 금방 얼마나 오르고 뭐 끝도 없죠. 거절하기 어렵죠. 사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금방 무너집니다. 사업하는 아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급해요. 곧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비 안 넘기면 내년부터 어떻고 뭐 내년부터 얼마나 이익 나고 얼마나 장사도 잘 되고 앞으로 효도할게요. 고비 못 넘기죠. 견디지 못하죠. 바로 어때요? 부동산에 가서 집 팔러 갑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러 가요. 피하기 어려워요. 피하기 어렵죠. 왜 그런지 잘 알죠. 저도.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사장까지 하신 분이 자식 사업 실패로 지금 저 마포에서 지하 단칸방에 새들어서 연금 받아가 연명하고 있어요. 대기업 임원까지 하신 분, 사장 하신 분이요. 자식에게는 젊으니까 기회가 있죠. 얘들은. 그러나 부모인 우리 세대에는 기회가 더 없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인생 전체가 망가져요. 마지막이 불행하면요. 인생의 마지막이 불행하면 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인생 전체가 다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자식이 뭐 경계의 대상만은 아니죠. 자립심을 키워주고 강하게 키우고 부모의 한계를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세상 풍파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부모의 역할. 뭐 이렇게 생각하면 판단은 쉽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너무 무겁게 했나요?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쁜 돌뿌리가 더 위험하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돌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달리다가 걸려갖고 넘어지는 경우예요. 바로 투자 리스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하고 수익형 부동산하고 금융 투자 리스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길면 여러분들 안 보실 거잖아요. 먼저 뭐 분양형 호텔 이런 거는 달리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뉴스를 하도 많이 타갖고. 뭐 분양형 호텔에 뭐 이게 뭐 부동산이다, 등기된다, 뭐 수익률 보장한다, 이거 말짱 헛방인 거 아시죠? 전혀 의미 없어요, 그거. 그게 뭐 수익형 호텔이나 이런 게 분양형 호텔이 정말 돈 되는 거라 그러면 그 길거리에서 안 팔아요. 호텔에서 쫙 앉아가 손님 줄 세워놓고 팔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경험했습니다만은 투자의 최대의 적은 남다른 고수익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만을 위한 남다른 고수익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정말 좋으면 너나 하세요. 그러고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다음은 신축 상가나 신축 다가주택 매입할 때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면 그래요. 특히 이렇게 잘 매매가 안 되는 게, 분양이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가면 현재 계약이 됐다. 입주 완료됐다. 임대료가 뭐 얼마고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래갖고 유혹하게 되죠. 근데 장난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 계약서에만 높게 적어놓고 실제로는 아닌 경우죠. 실제는 뭐 실질지 세하고 계약서상 세 차이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미리 자기네들끼리 짜고.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이 된통 당한 사례입니다. 그래갖고 뭐 수익률 높다고 샀는데 2년 뒤에 만기가 딱 돼 보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데 훨씬 낮은 임대료로도 안 들어와요. 공시를 채우는데 지금도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애를 먹고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랬으니까. 부동산은요, 관심하고 발품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많이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여도 물어보고 저도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은 금융상품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ELS 가입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ELS 가입자가 50대, 6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물론 50대, 60대가 돈이 많으니까 많은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가입자들 대부분이 그 ELS가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대요. 뭐 아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것도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죠. 얼핏 들은 정도. 대부분이 그저 금융기관의 PB 말만 듣고 그냥 뭐 말만 믿고 사인한 거죠. PB 믿고 은행 믿고 사인한 거죠. 뭐 ELS뿐만 아니라 DLS나 선물이나 옵션 이런 발생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상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마 금융기관 PB들도 ELS나 DLS 자기 돈으로 안 하는 직원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구조상 작은 거 몇 번 먹다가 크게 한 판 탁 넣습니다. 크게 한 방 맞아요. 옛날에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주변이었어요. 고비 때마다 뉴스 타잖아요. 뭐 예를 들면 키코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ELS, DLS 판생상품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그거 할 바에야 차라리 주식 현물에 투자하는 게 속이 편해요. 현물은 손해보면 기다리면 돼요. 빠지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저런 유형의 상품은, 파생상품은 기간하고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절매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빠졌다고 올라갈 때까지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기한이 되면 수익이 확정되는 거죠. 손실이 확정되고 마는 겁니다. 기간의 연장 개념은 아예 없어요. 전 지금도 손해난 주식을 8년째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를 거라는 희망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조만간에 원본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러다 그게 만약에 저런 파생상품이었다면 기다리는 건 불가능했죠. 이미 손실이 확정되고 저한테 그 돈은 없는 거죠. 제일 억울한 게 그거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예요. 수익률 몇 프로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 믿고 맡겼는데, 믿고 사인했는데, 손해봤어요. 그 PB 책임 없습니다.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금융기관들 다 빠져나가도록 서류 남기고, 녹취 남기고 다 합니다. 억울하게 손해보면, 발등만 찍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치죠, 마음. 마음 다치고, 몸도 상해요. 건강 버려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거 하려면, 그런 유행의 상품을 하려면, 위험한 상품은 안전수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안전수칙을 만들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알고 해야 가게에도 억울하진 않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흘려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엄청난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주사 이상 되는 엄청난 백신을 맞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발밑에 돌뿌리 조심하세요. 그 돌뿌리에 잘못 걸리면 여러분들 노후 망칩니다. 감사합니다.